안녕하세요. 한배 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 내용은 신부가 갑자기 저에게 돈 100만 원을 빌릴 수 있겠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사연인즉슨 언니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 아이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오빠가 100만 원을 좀 보내줄 수 있겠냐, 내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타 업체처럼 뭐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혼하신 거 맞으시냐 물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두 분이 연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연락은 잘 주고받냐 물어보니까, 연락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가 아침에 연락을 보냈대요. 근데 저녁 때까지도 답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없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약간 자기 고집을 조금 이렇게 너무 내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물어봤던 거는, 혹시 용돈을 얼마 주냐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전에 일했던 데에서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거진 한 달에 75에서 80만 원의 용돈을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역으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혹시 두 분 사이가 어떻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조금 위태위태한 것 같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토픽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해서 이제 비자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결혼 생활을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이거를 번복을 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기로에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용돈을 많이 주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직업이 이 다른 쪽에서 이제 캐디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캐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여성들 직업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을 조심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분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서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사랑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부담이 될 걸 뻔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주는 말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지금 뭐 결혼하고 뭐 합방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서로 붙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할 정도면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게 언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용돈을 한 달에 75에서 80만 원을 주게 되면 대부분 남편이 주는 돈을 함부로 안 써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 언니가 이혼하고 애 키우고 혼자 사는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 신랑이 주는 용돈에서 쪼개서 언니한테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남성분하고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한 번 또 물어본 건, 혹시 뭐 이렇게 둘이서 뭐 사진 찍고 어디 뭐 놀러 가고 하면 페이스북이나 잘로, 틱톡
이런 데다 사진을 찍고 기념하고 추억을 삼고 올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뭐 저하고 결혼했던 사진, 뭐 신혼여행 간 사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남성에게 호감이 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다. 근데 지금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덕 대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분 사이에 뭐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두 분이서 정말 부부로서 알콩달콩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내가 오빠, 우리 언니가 지금 이혼해서 애를 혼자 키우는데 지금 좀 생활이 좀 힘들어요. 혹시 오빠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 뭐 그 정도야 내가 조금 도와줄게 하고서 이제 도와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서로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만나서 결혼했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첫날밤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동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남성분이 이제 여성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한 끝에 약간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남성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장님이 모 업체에서 국제 결혼을 하셨으면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통역좀 서비스를 좀 받고 이 삼자 통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오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성분께서는 대표한테는 얘기는 아직 안 했고 그 현지에 있는 베트남 직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해소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랑분께서 지금 제일 답답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몇 가지를 신부하고 통역사하고 본인하고 해서 얘기를 해보고 왜 그렇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내가 연락을 했는데 왜 연락을 하루 종일 안 받았는지, 그 안 받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참 어이가 없는 게 페이스북에는 온라인으로 떠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대부분 핸드폰으로 물건 사고 핸드폰으로 뭐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남편이 아침에 보냈는데 저녁 때까지 답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성분께서도 지금 이제 갈팡질팡을 하세요. 정말 내가 끌고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 업고 해야 될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을 했으면 본인이 잘 생각을 해서 결혼을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 전에 삼자 대면을 통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신랑분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고 결혼을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부담을 안 줘요. 왜냐면은 그거 하나하나부터가 부담이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돈을 요구하고 빌려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전제 조건을 보면 핑계가 대부분 다 있어요, 레파토리가. 베트남 여성들이 늘 하는 레파토리가 그거예요. 뭐 오토바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폰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뭐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언니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아니면은 동생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 직계 가족들, 뭐 친척,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서 일을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라는 이유로 한국 남편한테 너무 이렇게 손쉽게 내가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있는 정도 떨어지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뭐 혹자는 뭐 사장님은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7년 전에 제가 신부 용돈을 한 달에 30만 원씩 줬어요. 30만 원. 30만 원씩 줬는데 어느 날인가 그때 이제 우리 애기 엄마가 임신 한 4개월인가 5개월 차였어요. 임신 4개월인가 5개월 차. 그때 당시 이제 베트남에 있었고 근데 이제 저한테 말을 할까 말까 하면서 갑자기 막 뜨거운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임신 테스트하고 임신 검사하고 뭐 초음파 검사하고 뭐 산부인과 검사를 하는데 한 30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부들한테 영양제라든지 뭐 영양음료라든지 뭐 영양보조제라든지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좀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오빠가 회사에서 그렇게 주라고 해서 준 건데 오빠가 알아서 더 보낼 테니까 돈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그럼 내가 그때 당시 뭐 30만 원 다 썼다고 그래서 제가 50만 원을 또 보냈어요. 50만 원 보내니까 다음 달 정도가 되니까는 그때 당시 이제 애기 엄마가 오빠 나 20만 원만 줘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돈 안 필요해? 하니까는 전에 쓰던 거 남아 있다. 그리고 제가 또 돈 필요하면은 오빠한테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뭐 기특하다고 해야 되나? 기특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참 사람을 잘 만났구나. 잘 선택했구나. 내 감이 맞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뭐, 업체들이 뭐 신부 검증 자꾸 하는데, 신부 검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막말로 여러분들 남자들 대부분 보면 다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다 했는데, 아니, 여성의 검증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지. 처녀인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성이 정말 인성이 괜찮은지,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나하고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여성을 만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 뭐 업체에서 뭐, 처녀성을 검사한다. 그리고 뭐,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검증 다 해놨다. 이거를 믿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결혼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본인의 감을 믿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 딱 봤을 때 정말 아기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화장은 진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본 순수하게 하는지, 옷은 단정한지 단정하지 않은지, 그리고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했는지, 그리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정말 괜찮은 직장인지 아닌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부의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신부의 친구들 만나보면은 이 친구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어떤 역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고, 신부의 가족들을 만나보면 정말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인지,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는 좋은지 안 좋은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감을 하면
여러분들이 감히, 아, 정말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이제 뭐 질문 주고받고 하다가 정말 괜찮다고 느껴지면은 그때 돼서 결혼하면 내가 한 선택에 후회는 없을 거라 이 말이죠. 근데 결혼은 본인들이 하는데 왜 업체의 말을 믿고 업체가 이렇게 하면 왜 그거를 쉽게 그걸 믿으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 안 돼요. 그냥 본인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부를 소개하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어디 다니고 있고 그리고 뭐 신부가 집안은 어떻고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은 어디 다니고 있고 이걸 다 솔직하게 오픈을 해요. 그리고 뭐 좀 좋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지금 회사는 어디 다니고 있고 집안은 어느 정도 살고 있고 이런 거를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지 결혼하고 살 본인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대화해보고 만나보고 데이트해보고 하면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업체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본인이 같이 살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남성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한 달에 75만 원, 80만 원이라는 돈은 베트남 여성들이 두 달 벌 월급이다. 근데 한 달에 그만큼 줬는데도 그 돈을 쪼개서 자기 언니한테 주지 않을 정도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사장님이 직접 하는 거니까 삼자 대면을 통해서 이 속에 담아뒀던 말을 다 해버리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 한국에 와서 잘 살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한국에 와도 나중에 뭐 외국인 등록증 받고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시어머니와 불화 그리고 남편과의 불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국제결혼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정말 내 마음을 정말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분하고 상담을 하시고 국제결혼을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뭐 업체는 어떠냐, 뭐뭐 업체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왜? 그 업체도 그 대표의 그런 이제 영업 방침이 있고 영업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거를 뭐 잘못됐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전 얘기 안 해요. 제가 그 구독자분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장님만의 영업 방침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영업 방침이 있는 거고 그 사장님은 그 사장님 나름의 영업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잘했다 잘못됐다라고는 제가 판단을 못 내립니다. 어차피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넘어갔죠. 근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업체는 뭐 첫날 밤 보내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한국에 왔다고 해서 이렇게 좀 등하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본인이 직접 한번 전화해보고 어떻게 뭐 잘 지내냐, 뭐 문제 있는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이렇게 힘써주면 이 고객이 또 고마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국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시면 자기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배 부부라고 해서 특별하고 한한 부부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을 얼마큼 잘 잡고, 그리고 내 가정을 리드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둘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족끼리 뭐 키스를 해요? 가족끼리 잠자리를 해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우리 애기 엄마를 만나고, 정말 애기 엄마하고 인연이 되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그리고 아이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애기 엄마한테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투다 보면, 나 너 아니어도 다른 여자 만나면 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너네 나라에서는 이렇게밖에 못 배웠냐? 나랑 살기 싫으면 너 베트남 돌아가. 애기는 내가 키울게.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는 그냥 거울이야. 나의 거울. 그냥 성별만 다른 것 뿐이지, 내가 상대방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도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그러면 싸움만 나는 거예요, 싸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국제 결혼을 할 마음이 있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매너 있게 행동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리고 이제 번역기를 써도 말이 안 되는 언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문장이. 그러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봤자 긁어 부스름만 나니까 회사에다 얘기해서 통역 통해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좀 이렇게 잘못 전달된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뭐, 지금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여성을 이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초등학생한테 대화한다 생각하고서는 언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그리고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쉽게 쉽게 알 수 있게 노력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뭐 이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하고 이제 상담도 제가 무료로 다 해드려요. 해드리니까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좀 이 통역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제가 이렇게 또 통역 서비스도 제가 해드리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근데 이제 뭐 통역 서비스라고 해도 간단하게 뭐 5분, 10분이지 장시간 저희가 뭐 전화기 붙들고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다른 업체에다가 국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다가 통역 서비스를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오해가 안 생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이 마음에 들면 주변에 이제 또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